자, 보시죠. 자, 감가상각 방법. 4교시 때는 좀 한 15분 쉴게요.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 방법이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하고, 우리 특히 여러분 감가상각 쪽은 애들이 비싼 애들이 많죠. 맞죠? 그래서 비싼 애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 연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한도 차이가 진짜 많이 나요. 금액이 막 억 단위로 놀잖아요. 여러분들 큰 거 맞죠? 억 단위로 노니까 요게 내용 연수를 뭐 5년으로 할지 10년으로 할지 3년으로 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한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맞죠? 그리고 정액법으로 할지, 왜냐면 정액법하고 정률법은 초기에 많이 하니까 감가상각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감가상각 방법을 일단 또는 내용 연수를 신고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 나중에 하겠지만 감가상각 방법이나 내용 연수 바꿀 때는 아예 승인까지 얻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바꾸는 거에 따라서 또 차이가 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산별 감가상각 방법은 우리가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신고시 방법이고요. 이미 재고자산에서 했지만 무신고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의 회사들이 쓰는 방법을 너희들이 선택한 것으로 볼게 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자, 꼭 외워주시는 거예요. 특히 여기 유형자산 쪽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유형자산은요, 원칙이 선택 가능한 방법이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 정액법하고 정률법이에요. 왜냐면 건물 아닌 감가상각자산 대부분 일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률법하고 정액법 둘 중에 선택입니다. 건물 뺀 나머지 감가상각자산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시험에 정액법하고 정률법 많이 내는 이유예요. 그렇죠? 대부분 법인세 따라간다면서 일반적으로. 근데 회사 너희들이 신고를 안 했니? 그럼 대부분의 회사들은 우리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애들이 일찍 초기에는 애가 생생하지 복사기도 막 처음 살 때 막 애가 막 잘 돌아가요. 막 다다다다닥.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 애가 마탱이 계속 맨날 용지가 껴. 짜증나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감가상각 많이 해야죠. 수익을 많이 창출해내니까. 대부분의 회사들이 우리가 건물 뺀 나머지 감가상각자산 주로 정률법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무신고시 하면 정률법 씁니다, 여러분들. 물론 미리 물론 미리 실기 때 설명드리면 알아서 컴퓨터가 무신고시 방법으로 세팅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사가 혹시라도 선택을 한다면 그건 좀 조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은 의미가 없죠. 선택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무신고시 방법이 정액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은 여러분들 주 5일제 근무다라고 하면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10년 동안 하는 거지. 내가 처음 내용연수 때 처음 1년 동안은 내가 야근 맨날 하고 저기 2년째는 야근 안 하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 맞죠? 그래서 수익을 동등하게 창출하니까 비용도 동일하게 잡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우리 광업용 자산은 주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굴착기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굴착기 같은 거. 그럼요, 우리가 광업용 자산은요, 생산량 비례법 주로 쓰거든요. 채굴한 것만큼 까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생산량 비례법도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무신고시 방법은 대부분 회사들이 굴착기 같은 거는 생산량 비례법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주로 여러분들은 여기 외우신다. 무형자산은 다 정액법밖에 안 됩니다. 선택도 정액법, 무신고시도 정액법. 요 정도만 알죠? 나머지는 저 세법에 미쳤습니다. 다 외우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 외우시고. 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말문제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알죠? 뭐냐면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의 최초 신고는 재고자산하고 같아요. 우리 재고자산도 우리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하는 것에 우리 과세표준 신고기간까지 최초 신고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다만 변경 신고가 달라요. 우리가 재고자산은 변경 신고가 이전 3개월까지였죠. 사업연도 종료 이전 3개월. 여기는 12월 31일까지. 그렇죠?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이 뭐 12월 31일이죠. 그리고 조심하실 게 감가상각 방법의 변경은 승인이다라는 거 여기. 변경 신고 있죠? 감가상각 방법이든 우리가 내용연수도 같습니다. 내용연수든 변경 신고는 반드시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왜 금액이 달라져? 너무 큰 금액이 달라서 그래. 큰 금액이. 넘어가도 되죠? 넘어감? 또 넘어가요? 됐고요. 이건 보실 필요 없어. 우리 시험에 재고자산이 이게 중요한데 감가상각자산 이거 안 물어봐요. 알죠? 이거 안 물어보니까 무시. 여러분 나중에 한번 훑어보시면 딱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미 했죠. 여기 우리가 법인세는 잔존가액이 원칙이 0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는 내용연수를요 추정하지 않는다, 추정 되게 싫어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법은 내용연수를 해당 자산별 업종별로 구분 다 합니다. 뭐 제조업의 기기장치는 몇 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준 내용연수다라고 해요. 강제로 몇 년 이렇게 정해놨거든요. 그렇죠? 그걸 기준 내용연수다라고 하고요. 이미 했지만 임의삼각제도라고 해서 법인의 판단에 맡기는 걸 추정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 이미 했잖아. 과소삼각 허용하고, 맞죠? 그 다음에 과대삼각은 송금불상 유보 했고, 다 무시하시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고 내용 연수는 꼭 아셔야 돼. 이거 시험에 출제 꽤 합니다. 최근 들어서. 자, 여기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 기준 내용 연수 있잖아요. 기준 내용 연수는 세법에서 다 일일이 내용 연수를 정해놨다라고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 속된 말로 좀 너무한 거예요. 거의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맞죠? 야, 내용 연수 5년. 야, 내용 연수 10년. 내용 연수 15년. 닥쳐. 이렇게만 해. 공산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혹시라도 너희들이 원래는 기준 내용 연수를 따라야 되지만 혹시라도 네가 기준 내용 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있죠. 그러면 그게 75%나 125%가 될 거예요. 요 범위 내에서 내용 연수를 신고하면 그 내용 연수를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대표적으로 냈던 사례가 주로 8년짜리가 딱 떨어지거든. 8년? 기준 내용 연수가 8년인 거예요. 기준 내용 연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8년이다라고 해볼게요. 8년. 그럼 우리가 8년에 75% 곱하면 6년이거든요. 그리고 8년에 125% 곱하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6년부터 10년까지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줄게. 신고 제때 하면. 했죠? 그럼 시험에 어떻게 줄지 아냐. 회사가 단기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한다라는 가정하에 내용 연수를 신고를 제때 하였다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내용 연수가 우리가 세분담 최소화하다라는 건 뭐냐면 당연히 한도가 커질수록 유리하죠. 한도가 커질수록 비용 많이 적을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럼 한도가 커지려면 내용 연수가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내용 연수가 짧아야죠. 내용 연수 2년 하면 만약에 내가 10억짜리 자산 샀는데 내용 연수 2년 하면 한도 5억이잖아요. 맞죠? 근데 내용 연수 10년이면 한도 1억이잖아. 맞죠? 사실 5억이 낫지. 5억이 비용 받을 한도니까. 맞죠? 그래서 내용 연수가 짧은 것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8년, 6년, 10년 알죠? 하면 6년짜리 선택하신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당연히 세법상 한도죠. 그럼 항상 임했죠.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금액은 세법상 금액입니다. 맞죠?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요 중요한 게 뭐냐면 세법은요 우리 총회법에서도 봤었지만 재무상태표를 좀 중요시해요. 재무상태표 법인세는. 근데 우리가 저기
그 회계 쪽은 주주를 위한 거, 주주는 수익 비용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손익계산서에 포커스를 맞추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주실 게 뭐냐면 이 법인세에서 감가상각은 결산조정사항이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송금의 귀속 시기를 네가 장부에 적었을 때 선택한 것을 보겠다. 맞죠? 그게 진짜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법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핵심이에요. 단기의 누계액의 증가. 요게 중요한데 요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장부에서 단기에 감가상각 자산을 깠으면 회사가 감가상각 한 것으로 봐요. 요거를 빨리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세법은. 그렇죠? 차변에 감가상각비로 적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대변에 감가상각 자산을 까면 재무상태표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냥 감가상각 회사가 한 걸로 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자, 보시죠. 무슨 말인지 보시죠.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자, 이거야 어렵지 않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가상각 분계잖아요. 근데 회계는 차변이 중요해요. 차변의 감가상각비를 적은 거예요. 그거는 회계 입장이고 세법은 대변이 중요해요. 감가상각 자산을 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가상각 자산을 깠어요. 깐 거를 올해 분께 끊었죠.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인 걸 선택한 것으로 봐요. 그러면 우리가 감가상각은 한도가 있어서 한도가 70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한도 초과니까 송금불산이 유보가 되겠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이제 중요한 게 얘예요. 자, 또라이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고 했대요. 이렇게 시험을 내지는 않지만 지금은 감가상각이 법인세에서 의미하는 게 뭔지가 중요해서 그래요. 이게 실기와 관련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 입장에서는 세금과 공과라고 적은 게 핵심 회계는 맞죠? 세법은 대변으로 감가상각 자산을 깠죠. 누계액 감루 맞죠? 그럼 감가상각 자산을 깠으면 이 100원은 감가상각비 적은 걸로 봐요, 회사가. 그렇죠? 왜냐면 세금과 공과는 한도가 없잖아요. 맞죠? 한도가 없는데 세법은 감가상각 자산을 깠잖아. 그럼 감가상각비 적었네. 그러면 한도가 70이다라고 가정. 이렇게. 뭐 요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자, 근데 이제 우리 시험에 제일 어렵게 출제가 되면 아까 했던 전기 오류 머시기를 내요. 알죠? 여기에서는 한번 사례 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좀 적어보죠. 여러분들이 이해를 도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적을게. 위에 아마 위에가 빠져 있나? 그렇죠. 위가 빠져 있구나. 위에다 적을게요. 왜냐면 무서워가지고 혹시라도 겹칠까봐. 위에다 적을게요. 뭐냐면 EX 여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과거에 감가상각비를요 100원을 누락한 거예요. 과거에 감가상각비 100을 적었었어야 되는데 못 적었어. 그렇죠? 얘를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용이 과소됐죠. 그러면 비용 과소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이익이 과대된 거죠. 과대돼서요. 요걸 단기에 발견했어요. 그럼 이익이 과대됐으니까 단기에 발견했으면 우리가 전기, 오류, 수정, 그죠? 이익이 과대됐으면 손실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손실이라고 잡은 거예요. 단기에. 되세요, 이거? 마인드맵? 네.
자, 근데 요게 중대한 오류가 있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중대한 오류면 이익잉여금이라 그냥 할게요.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켜야 되는 거죠. 이익이 과대됐으니까 이익잉여금도 과대됐을 거 아니에요. 단기 발견했으면 이익잉여금 줄여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 중대한 오류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그냥 영업의 비용을 떨면 되고요. 미리 말씀드리면 시험에서는 여태까지 다 중대한 오류만 냈어요. 중대한 오류만. 그래 어렵거든요. 자, 해볼게요. 다 쓰실 시간 드릴 테니까 쓰시고. 아이고. 해볼게요. 다 적으셨죠? 지아님 적으셨어요? 다.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고양이한테 말도 잘해주면서. 근데 고양이보다 못한 놈이에요? 농담이에요. 아니, 다 적으셨죠. 왜냐하면 적으신 거 확인해 설명할 수 있으니까. 쑥스러움 많으시구나. 저도 원래 쑥스러움 되게 많아요. 강사가 이 직업이 날 망쳐놨지. 진짜 저 ISTP. 되게 이렇게 누구랑 하실 때 이러고 있어 진짜로 저도. 진짜. 강사할 때 이러고 있어봐요. 쫓겨나지 바로. 저기요 감가상각 이거 좀 불쌍하지. 자 보시죠. 그냥 해서 여기. 자 회사가 그래서 이때는 영업의 비용을 처리했어요.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획을 안 적었겠죠. 비용을 누락했다는 건 감누도 안 잡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근데 과거에 안 잡았던 감누를 올해 잡는 건 조작 아니죠. 왜냐면 감누는 자산을 차감하는 놈이니까 이월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자 이게 회계 입장에서는 전년도에 과거의 감가상각비를 올해 적었을 때 과거 거란 거죠. 그죠? 이제 법인세 입장으로 오세요. 자, 법인세는 결산조정 사항이다. 감가상각이 결산조정 사항의 핵심이 감가상각 자산을 깐 게 법인세에서는 감가상각비의 핵심이에요. 알죠? 그럼 보시면 감가상각 자산을 깠죠? 언제 깠어요? 올해 깠어요? 전년도에 깠어요? 전년도에? 올해 깐 건데 이거? 전년도 이거 안 했잖아요, 분계. 올해 깠잖아. 그러면 법인세 이러는 거예요. 오! 감가상각 자산을 깠네? 그러면 감가상각을 했네? 근데 분계는 올해 했네? 분계 올해 했잖아요. 맞죠? 결산조정사항이면 우리가 손금의 귀속 시기를 회사가 장부에 적어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럼 장부에 언제 선택했냐면 올해 적어서 했잖아요. 그럼 세법은 법인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회계는 너희들이 전년도에 안 한 걸 올해 한 거지만 법인세는 미안하지만 감가상각 자산을 깐 분계를 올해 했잖니. 그럼 올해 했으니까 이건 너희들이 감가상각을 올해 한 것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결산조정사항이니까. 분계를 올해 끊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너는 감가상각 자산을 까는 분계를 올해 했으니까 올해 감가상각비를 잡은 거네. 알죠? 그럼 세법은 올해 한도가 70원 이렇게 돼요. 전년도에 한 걸로 안 봐요. 법인세는. 알죠?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렇죠? 드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100원 넣으셔야 되거든. 회사는 이게 올해 감가상각비로 오는 거잖아요. 알죠? 한번 잘 고민해보자. 아까 제가 그래서 결산조정상의 의미 설명드렸잖아요. 맞죠? 결산조정사 회사가 장부에 송금의 귀속 선택할 수 있다고. 맞죠? 올해 분계 끊어야 돼. 장부에 적어서 송금의 귀속 시기를 언제 선택한 것을 보냐면 장부에 적어서 선택해달라며. 맞죠? 그럼 장부에 올해 적었잖아요. 맞죠? 올해 감가상각자산 깠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법인세 입장은 올해 감가상각 자산을 깐 분괴를 올해 했죠. 그럼 올해 감가상각비 먹고 싶구나라고 선택한 걸로 보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이거. 나오면 거진 틀려요. 그렇죠? 왜냐면 회계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자, 한도 70, 그럼 송금불산입 유보. 자, 똑같아. 이거 안 내요, 시험에. 뭘 내냐면 아래 거 내요.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걸 냅니다. 알죠? 예를 듭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세법은 감가상각 자산을 오래 깠죠. 맞죠? 분괴도 오래 했죠. 맞죠? 그럼 우리 송금의 귀속 시기를 장부에 적어가지고 알려주는 건데 장부에 오래 적었잖아요. 오래 적었고 올해 감가상각 자산을 까는 분괴를 오래 했죠. 그러면 감가상각을 오래 한 걸로 봐요. 이제 빨리 받아들이셔야 돼, 세법 입장으로. 근데 세법은 여기 일단 요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중대한 오류다라고 하면 송금산입 기타나 입금산입 기타 해야 된다면서요. 맞죠? 근데 이거 우리 어저께 그 야매가 아니라 정식 한번 했었죠. 정식 2개. 이중세무정 할 때.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정식 중에 두 번째 할 게 뭐냐면 회사가 어느 한쪽을 손익계산서 계정으로 처리한 것 좀 돌려버리는 거. 하지 않았나? 그게 이해가 돼요. 여기 송금산이 기타를 왜 하는지 이해가 되시거든요. 해보죠. 자, 일단. 자, 회사가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거를 위쪽에 있는 비용, 중대한 오류가 아닌 비용으로 처리한 것 좀 돌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한 요거 있죠. 제가 지금 한 빨간색이죠. 빨간색 해보죠. 이거를 어떻게 분괴를 끊어야 이익잉여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것 좀 돌아가는 거예요. 일단 비용을 늘려야 되겠죠. 늘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익잉여금은 자본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본이 차변에 있으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죠, 감소. 그럼 장부가 자본을 감소시킨 걸 세법이 자본을 늘려버리면 0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자본을 이익잉여금 제대로 쓸게요. 100. 10이라고 적으면 100 이렇게. 이 동그라미 1번 분괴를 통해서 장부가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걸 세법이 이익잉여금 감소 안 시키기 돌려버린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을 늘림으로써 장부가 비용을 늘린 것좀 돌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요거 어떻게 세무정하면 돼요? 근데 이거 분괴를 하는 건 회계고, 분괴를 세법으로 표현하는 게 세무정이잖아요. 송금, 산입, 한쪽이 자본이면 기타. 맞죠? 그래서 송금, 산입, 기타를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해요. 그래서 요게 나오면 거진 틀려요. 요거 안 하더라고. 요거를 안 하시더라고. 거의 안 해요. 당연히 안 하죠. 어려운데. 그래서 요거 틀리면 2점 날아가는 거예요. 요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가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켰다라고 하면 송금사리 기타를 무조건 조정등록 먼저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 동그라미 1번을 통해서 얘로 돌아간 거잖아요. 회사가 이익잉여금 처리한 게 여기 비용, 얘로 돌아간 거죠. 동그라미 1번 통해서. 그럼 우리가 얘랑 비교해 보면, 그러면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오래 깠죠? 했죠? 깠으니까 감가상각 분괴도 오래 했고, 까는 분괴를, 그럼 한도가 70을 이미 요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 세무조정을 우리가 해야 되죠. 요거 그대로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해야 된다라는 게 중요해요. 물론 여태까지 2번밖에 안 냈어요. 요거 2번. 알죠? 좀 어려우니까 2번 정도 되는데 혹시 높아심에, 알죠? 되셨어요? 어렵죠, 여기가 여러분들. 그죠? 꽤 어려워요, 진짜로. 감가상각이. 자, 근데 우리 시험은 뭘 출제하냐면 얘를 출제해요. 뭘 출제하냐면 요 아래 거야, 아래 거. 자, 요 아래 거는 뭐냐면, 자, 해보실게요, 아래 거. 요 아래 거는, 자, 여기. 자, 요 아래 거는 뭐냐면, 회사가 위에 있는 건 아까 위에 거 그대로 한 거예요. 위에 거.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과거의 감가상각비를 누락해가지고 그게 중대한 오류였다 보니까 이걸 올해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 거예요.
위에 건 여기 위에 거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분계는 올해 정식으로 올해 감가상각비 100원 적은 거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위 거는 전년도에 감가상각비 100원 안 잡아가지고 올해 잡은 거. 중대한 오류여가지고 아래 건 그냥 올해 감가상각비 100원 올해 적은 거. 알죠?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바로 송금, 산입, 기타를 해야 돼요. 알죠? 무조건 해야 돼. 여러분들 아까 송금, 산입, 기타 여기 있었잖아요. 알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법인세 입장으로 오셔야 돼요. 자, 보시죠. 그럼 시험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의 감가상각비를 100원으로 잡으실 확률이 진짜 높아요. 맞죠? 100원. 100원이 감가상각비 100원밖에 없거든. 근데 세법은 어디가 중요하냐면 여기가 중요하죠. 빨간색으로 할게요. 여기가 중요해요. 감가상각 이거 뭐야? 펜이 안 됐네. 감가상각 자산을 깠네. 그렇죠? 올해 분계를 끊었어? 감가상각 자산을 깐 게 200원인데 분계를 올해 했네. 결산조정사항인데 우리는.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 자산을 깐 건 네가 올해 감가상각비를 선택한 거구나. 넌 200원 적었네. 근데 우리는 한도가 70원이야 이놈 새끼야. 맞죠? 그래서 130원만큼 우리가 송금, 불산입, 유보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비를 100원을 적으면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200원 적어 200원. 세법상 금액하고 한도랑 비교해야 될 금액은 100원이 아니라 세법상 금액인 200, 요거 빨간색 동그라미 친 게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회사의 감가상각비로 적으실 금액은 올해 감가상각 자산을 깐 금액 전체를 다 적으셔야 돼요. 아셨죠? 힘든 거 알아. 그럼 세법 마인드로 좀 오시면 안 될까? 제가 아까 그래서 결산조정사항 신경 쓴 거예요. 알죠? 결산조정사항이다라고 잊으시면 안 돼요. 알죠? 송금의 귀속 시기를 장부에 적어서 선택해 주는 거예요. 그럼 장부에는 오래 적었잖아요, 여러분들. 자꾸 근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전년도에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건 회계고. 뭐죠? 법인세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올해 분기 끊었잖아요. 올해에 감가상각 자산을 왜냐면 세법은 비용 쪽이 중요하니 감가상각 자산을 깐 게 중요하거든. 감가상각 본질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그냥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죠? 재무상태표 계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알죠? 그리고 장부에 올해 분기 끊었으니까 올해 감가상각을 선택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200원 전부 다. 안 나오면 안 하겠는데.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몇 분까지 했지? 20분? 20분 했죠? 자,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 즉시상각의제라고 있죠? 짜증나죠? 막 의제만 보면 막 사람이 죽을 것 같아. 맞죠? 그래서 요것도 해야 돼요. 맞죠? 왜냐면 우리 실기 입력할 때 요거 입력하는 난이 있어요. 물론 쉬워. 물론 요거 입력하는 건 쉬워. 근데 여러분들 입력을 내가 외워서 하는 것하고 이해하면서 하는 거는 분명히 실기 때 다르기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업무 하실 때 여러분들이 외워서 하시면 어떻게 돼요? 보람이 없대. 거기 로봇이에요, 로봇. 맞죠? 뭔가 아는 거 하고. 나중에 또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요 즉시상각 의제는 현실에서 또 많이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해볼게요.